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윤석열 시대를 맞아서 대기업 총수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상 다른 모습인데요. 회장들의 밝은 표정만큼 우리 경제가 좋아질지 관심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보도를 보니까 네. 비가 오는데 네. 40분간 굉장히. 대통령께서 그리고 뭐 취임식에 보면 취임식에 일단 초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취임식 그렇죠. 단상에 불렀고 또 이제 뭐라 그러지? 피로연이라 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이제 초대를 했잖아요. 네. 그 환영 지금 만찬. 환영 만찬. 네. 결혼식은 아니고 네. 환영 만찬인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그 4대 그룹 인사들이 전부 다 초청이 됐고 네. 또 이제 취임식 때 무대 단상에 앉았습니다. 또 이들은 만찬장까지 동행을 했고요. 2013년 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9년 만에 이들이 지금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대를 받은 거죠. 참 그러니까 이제 다르겠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는 초청을 못 받은 모양이죠. 못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저 기억나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맥주 네,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옆에 그 오뚜기 그죠? 오뚜기 회장이 옆에 있어서 네. 오뚜기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간이 취임식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했고. 근데 취임식이 간이는 아니었죠. 할 건 다 했죠. 할 건 했는데 네. 일단 본인들은 간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 면피를 좀 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재벌 총수들 안 부른 게 우리가 워낙 갑자기 하다 보니 5월에 장미 대선 치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 네. 2017년 이제 5월에 취임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름 만에 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자리 전광판 그거를 세운 모습을 공개를 했죠. 근데 그 전광판에 대한 얘기가 그거 지금 이후에 어디 못 갔냐고. 네. 일부 지금 포털에서는 혹시 당근마켓에 팔았냐고. 어. 왜냐면 그게 굉장히 컸어요, 전광판이. 네. 그래서 취임식이긴 하지만 취임식에서도 안 불렀고 이제 전광판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최대 숙제니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보름 만에 그걸 또 보여주고, 근데 일자리는 누누이 말하지만 회사가 기업이 만드는 건데 일자리 창출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기업인들은 정작 소외를 시킨 거죠. 근데 만약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만 부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철저히 우리 대기업 총수들을 패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련도 안 찾아가고 막 그랬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해요. 전혀 보니까 안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아니면 당선인 신분으로 그 정경련을 방문해서 네네. 그게 몇 년 만이다. 그렇죠.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전광판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지 않았고, 그 촛대를 누가 맸냐면 지금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신 김동연 부총리 후보. 네, 후보. 그러니까 당시 경제부총리가 네. 대기업과의 현장 소통이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거는 취임 이후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LG그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구본준 그룹 회장 등을 만났고, 또 이듬해 8월에는 삼성전자를 방문했고, 또 2019년에 현대차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들을 처음 가잖아요. 사실상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분위기가 어떻게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제가 왔습니다 이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는 처음 간 거예요. 네. LG도 삼성전자도. 그러면은 좋은 얘기가 이제 초창기에 허니문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덕담이 좀 오고 갈 수 그렇죠? 있었다. 자, 김동연 부총리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일을 대신 맡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 만나서요. 네.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네. 일부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 네. 납품 단가 부당 인하 등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하되 우수 상생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지원을 병행하겠다. 좀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시죠? 이분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문재인 이재명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공무원으로서 어디 고위직에 있었다고 해서 성향이 이쪽이 아니라 그렇죠. 이 말 보세요. 이거는 뭐 대기업이 거의 지방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네. 그런 거대 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최 기자를 처음 네. 만났어요. 그러면 네. 이제 뭐 기사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뭐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뭐 일부 오보를 내진 않았지만 일부 오보를 낸 것과 뭐 네. 좀 부당하게 좀 이렇게 뭐 협박성 취재 같은 걸 좀 하는 다른 기자들도 있기에 네. 뭐 이러면서 말을 꺼냈어요. 이거는 서로 얘기를 하자는 제스처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가갖고 이렇게 딱 그렇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 본인이 굉장히 무슨 뭐 중도 성향의 그렇죠. 사람처럼 자꾸 아닙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 네. 재계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네. 니네 몇 명 고용할 거야, 얼마 내놓을 거야, 네. 거의 이렇게 협박처럼 들린다. 이 사람들은 거의 예전 정부의 무슨 그 중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기업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죠. 한 거를 뭐 그렇게 하고. 더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대기업 총수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느꼈다면 대기업 총수가 그건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욕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 당사자가 저 사람이 욕한 것 같다 그러면 네, 욕한 거예요. 욕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뒤늦게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대기업을 찾은 건 아니고요. 2019년 5월에 네. 중소기업인 대회를 찾아서 음. 최저임금 등 우리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만난 것은 취임 3년, 7, 8, 9, 10. 예, 4년 차인 2020년 1월. 그것도 하필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신년 합동 인사회가 열렸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만났고요.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상 말기인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데 이때는 그 방미 일정 성과가 네. 좋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방미 그래서 일정이 불렀습니다. 성과가 좋았는지도 한번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평가가 있었다. 네. 이게 청와대가 본인들이 평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자, 이들의 그런 행태를 대기업 패싱이다. 왜 이렇게 말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대기업의 뭐 부가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실은 직시를 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게 공정위의 60대 기업 집단에 따르면 상위 4대 그룹의 기업 자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934조 원으로 우리나라 한 해 GDP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에 따르면 2019년 4대 그룹의 매출은 783조 원으로 명목 GDP 40%에 달합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393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SK 하이닉스 74조, 삼성바이오 59조, 현대차 39조. 우리나라 대기업 4대 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과도하더라도 현실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당연히 그 취업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일자리가 중요하죠. 대기업도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그렇죠. 국가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대기업이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규제를 좀 네. 풀어준다든지. 네. 지금 보면은 어떤 외신들은 삼성한테 와 대단하다 너네 애국자다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이런 한국에서 상황에서도, 있냐. 네. 지금 뭐 어디야 뭐 미국이나 네. 어디 아주 중국이나 럭콜하고 있죠. 예, 이런데 뭐 가면은 네. 뭐 아무것도 제재도 안 받고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게 기업 더 그렇죠. 발전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일자리 최저임금도 우리는 엄청 높일 거고 하니까 고용해 우리가 하라면 해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정혜연 기자나 제가
대기업을 감싸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그럼요. 경제개발 연도를 지내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 혜택을 분명히 받았죠. 그리고 그거를 인식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재벌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부정적 의미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은 대기업이란 표현을 쓰는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취준생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많으시겠죠. 네.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만약에 대기업 중에 어떤 곳에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앞다퉈서 대기업들이 고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K, LG, 롯데, 한화 등 6대 그룹이 5년 동안 28만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는데요. 연평균 6만 명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5년 동안 1,000조 원입니다. 네. 1,000조 원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정도거든요. 네. 1.6배. 국내 총생산 GDP 절반 이상입니다. 네. 이러한 어마무시한 금액을 우리 5대 6대 재벌그룹이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아직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이들 기업을 탐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그럼 이들이 과연 잘 보이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본인들이 기업하기에 좋은 풍토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거를 알아서 내지 않겠습니까? 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알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대기업만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의 평가는 계속 돼야 되니까요.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